안녕하십니까. 땅바닥 117편 이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2022년도 집값이 조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그 파장은 그럼 어떻게 날 것인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예측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규 수요, 교체 수요, 이게 유효 수요예요. 근데 여기에 투기 수요, 제3 수요, 가수요라고 그러죠. 이 가수요가 진짜 시장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그러는 건 계량이고 정책이지만 집이라는 건 시장 논리다.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아니고 집값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세상에 영원한 원칙이란 없죠. 깨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주택시장 예견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경험한 경험과 시장에서 일어난 학습 효과를 전제로 해서 코로나처럼 시장 변이를 예상한 내용이다라고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제 정책,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라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부양정책일 때는 박근혜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집 사. 집 있는 사람 관계없어. 괜찮아. 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5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를 유보를 해주죠. 부과를 안 해준다 이거. 다주택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수요가 시장을 진짜 움직이는 수요지, 수요와 공급이 되는 유효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아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 소위 말해서 가수요를 우선은 우리는 유효 수요로 한번 봐보자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해칭 경매 실무요 100건을 증정을 했는데 무료 증정해요. 이제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장 규제가 비전 대형 참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파리 대책 많이 들어오셨죠. 2017년도에 나왔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전문가는 꽉 수요와 공급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또 요거를 시장을 누르고 살리는 걸 정책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얘기한 2017년도 주택시장 전망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최악의 해였다라고 그런 건데 1년 전 예측, 6개월 전 예측, 2개월 전 예측이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해놔놓으시고 여러분이 캡처를 하시든가 사진을 찍든가 하시고 카페에 땅꿈 다음에 오셔서 땅꿈 카페에 가시면은 전체로 이게 40쪽이나 넘어가는데 이걸 올릴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제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년 전에 공급이 많다고 그래서 신도시 지정한 거 취소해버리잖아요. 2014년도에 취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더 좋은 건 감사원에서 주관정 보고서 한번 보세요. 2013년 1월 달에 요약을 보면 LH가 보금자리를 마구 지정을 했다. 그 주택 공급과 인구로 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취소해버려요. 그 유명한 시흥광명 취소했다. 이번에 다시 지정한 거죠. 검단 신도시도 2분의 1이 축소된 거죠. 하남의 간북지구도 지금은 교산 신도시에 있지만 간북지구도 지금 취소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그러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왜 강남만 떠드느냐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올릴 때는 살릴 때는 전국을 살려요. 누를 땐 전국을 눌러요. 강남만 콕 집어서 눌러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활성화 대책은 전국 대책이고 시장 안정화 대책은 강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 대책은 강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안정화 대책에는 강남을 제일 표적으로 해서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2021년 지금 얘기한 7, 8월 달이라고 그리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나타나는 건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호부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시장에는
이거 대세하락이야.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봐봤더니, 오늘 뉴스인가 이렇게 봐봤더니, 구정 설날 이후에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분양시장이 아무러다라고 벌써 예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뭐 맞췄다 안 맞췄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가 중요한 거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2007년도 3월달이 강남에는 고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7년 동안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7년 동안. 근데 7년이 돼서도 저점이 지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지표가 올라가는데 2015년, 지금 뭐 비슷하죠? 2015년이 되니까 강남에서 반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거꾸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이냐 1년이나라고 그러는 시점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그 중기 파동, 이제 그 콘트라 TF라고 우리는 이제 장기 파동에다가 이제 키친 사이클이라고 우리는 단기 파동에다가, 그 다음에 주글라 사이클이라고 우리는 이제 중기 파동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9년, 10년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일반 경기하고 같이 가는 주택 경기도 이게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2016년 9월 달에 부동산 TV를 보니까 긴급 전단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세요. 2014년도 저점을 치고 2015년도 본격적인 강남이 올라가 2016년도 봄서부터 여름 사이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2017년도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점 논쟁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랐어. 뭐 했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수요 공급은 끼지도 못합니다. 뭐 투기적 수요, 가수요, 지금 얘기한 예비 수요라고 그러죠. 가수요가 지금 얘기한 투기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 해서 시장을 좌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린 건 이 제3수요, 가수요, 투기적 수요, 예비수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강남 8학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 11월 하순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뭐냐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순서부터 시작해. 뭐냐? 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제일 대표적인 게 전세죠. 전세로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기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웬겨야 여러분들 그 강남 8학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해에 12월에 일어난 거니까 1월 달에 퍼지면서 이것이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수도권 전체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었는데, 이제는 강남 8학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초, 송파, 강남이 이제 3구가 한 통속이야. 그래서 만약에 송파에서 어디 하나 텄다 그러면 강남에서 뛰고 서초에서 뛰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유까지 번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2022년, 그러니까 그 지난주 토요일 날 2월 4일 현재 대치동에 있는 중개업자한테 전화했더니, 교수님, 강남은 지주분도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7년간의 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7년간 올라갔는데, 자, 이때에 2017년도 9월 달에 후고점을 갖다가 봤었는데,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때 이렇게 봤었어요. 틀린 거 틀렸다라고 그러죠. 뭐, 제가 신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천정을 뚫고 2층, 3층, 꼭대기층까지 향해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좀 보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대치우성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세요. 이제 3년, 4년간은 이제 상승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예전 가격을 회복했어요.
2007년도에 15억짜리예요. 근데 2016년에도 15억이에요. 왜냐? 약 30%가 떨어져서 약 10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5억으로 반등한 거예요. 이랬을 때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때 뭐냐면 강북의 일부에서는 용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야 니네들 이제 강남도 갔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인터넷에 검색어 쳐봐보세요. 그래서 비강남이 강남을 갖다 비아냥 거렸다 이게. 그런데 강남이라는 게 우리는 강남 프리미엄 이것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게 2016년에 한 달에 1억씩 올랐다니까. 2017년도 15억짜리가 21억, 2018년도에 25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평당 1억이라는 32억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강남에 대한 또 논쟁이 불이 붙었죠.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좌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보시고 올라가는 걸 보고 정지 화면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땅꾼대학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7년간의 하락과 그 다음에 7년간의 상승이 왔다라고 그런 얘기. 자, 주택 정책은 두 가지 수요, 지금 얘기한 수요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 수요, 가수요, 이게 연령 불문, 자금 풍부, 금융은 일반적이에요. 수요가 변덕이에요. 이 변덕 부리는 수요를 이거를 잘 어디로 튈 건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시장 분석의 가장 큰 지금 얘기하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무시하면 아주 지금 보셨잖아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시장이 맞아갔어요. 투기 수요, 가수요, 예비 수요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시라라고 그런 얘기고. 자, 이제는 전 국민이 이제 원래 이거 투기꾼이라고 쓰려고 그러다 투자화라고 그러셨는데 전 국민이 이제는 투자화라고 그래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주택은 오를 때는 재화예요. 내릴 때는 물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그동안에 올라갔을 땐 재화의 가치로 봤지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물건으로 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하고, 자, 이제 주택 거래량은 보통 87만 원, 90만 원을 넘어가면은 많다라고 그러고, 예년보다 많다라고 떨어지면 예년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수도권은 보통 45만 원이라는 얘기고, 보급률은 이제 104%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조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250만 원을 지금 두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이건 퍼펙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100만 원만 넘어가면 공급이 되면 이제 퍼펙트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바로 뭐 주택은 재화 아닌 물건으로 전락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봤어요. 자, 주택에 대한 CSI 이제 전망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89, 90도 나오고 100 이하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는데 현재는 전체가 100 이하로 떨어졌죠. 이게 변동이 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 1990년도 91년도에 주택에 대한 대폭락. 왜냐 30%가 떨어지면 대폭락이니까. 그 다음에 IMF 때도 또 30%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리먼 브로더스 때도 또 30%.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대폭락이 딱 3번이에요. 근데 3번을 한번 봐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장영자 시대도 이렇게 써놓고 해놓고 그랬지만은 대폭락. 그래서 파란 거를 갖다 보셔라. 신도시 입주.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입주예요.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아닌데 이젠 뭐냐면 옛날처럼 게임의 방식이 바뀐 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분양을 지는 2021년서부터 3기 신도시 분양 시작을 했잖아요. 그 2024년도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냐? 7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예요. 주택을 가장 크다는 적은 뭐냐면 금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금리 때의 국면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대안을 잡아낼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정점을 2018년 8월 달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봤을 때 자 7년 동안 올랐죠. 앞으로 4, 5년 정도는 수축시장으로 예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본격적인 입주가 2025년도 6월 달이 되면 너도 나도 입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시작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침체가 이제 조정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세 번의 대폭락 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물가 이제 뭐 전국의 칼국수가 10,000원이라고 그러대요. 이것이 뭐냐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그런 거예요. 버블 방어예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6,000원짜리 7,000원짜리가 칼국수가 10,000원이 되듯이 부동산 또한 일단의 하나의 재화든 물건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폭은 10%에서 많아야 20%인데 약 10%선 정도의 조정 국면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30%라고 그리고 뭐 이제 교수가 20%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버블에 대한 해지 현상, 인플레이션 해지 현상 때문에 20%까지는 이제 좀 저는 보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후 주택 시장은 뭐냐면은 개량하고 수량에 의한 논리 예측은 이제 빗나가요. 세계는 저금리로 코로나 유동 장세 또한 이제 막을 내요. 저금리 시대의 끝이죠. 자, 여러분들 인천하고 상계동이 요즘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왜냐? 강남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외곽에서 떨어지는데 이건 뭐예요? 외부의 투기 수요가 안 가는 거야. 야, 이제 불안해 라고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투기 수요, 가수요를 잘 바라는 게 경험론에서 자기가 경험론에요.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은 어떻게 시장이 평균으로 갈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향으로 갑니다. 떨어집니다. 약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폭락이 아니고 약세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수요, 제3수요, 예비수요, 투기적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금리 상승, 주택의 가장 핸디캡이죠. 제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금리예요. 근데 이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결국은 부동산 주택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 수익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코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채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식서부터 해서 요즘 엄청나게 많은 지금 얘기한 대체 수익 시장이 있다 이거예요. 부동산에서만 시장이 돈이 도는 게 아니야. 이리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봐주셔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주택에 대해서 투기성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주택 시장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요구 수익률을 너 이만큼 올려줘. 은행에서 5% 준다니까 너 주택에서도 5% 나와. 라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5%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리한 MZ세대, 요즘 20대, 30대 세대들이 주식, 채권, 코인 뭐 해가지고 많은 대체 상품으로 현재 뚜렷하게 뭐 운동화 한 켤레가 200만 원이란다면요.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거요. 근데 특이한 거는 주택시장의 하향은 주택시장이 약세로 가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토지 상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상업용과 공업용 토지 시장이 매우 또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즘 주택시장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강남이 올라가면 나머지 지역이 졸졸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졌어요. 근데 강남이 올라가면 강남이 폭이 더 큰 거고, 외곽 지역은 폭이 조금인 거예요.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이 많이 떨어지지만 외곽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 현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등식이 깨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가분들이 선거를 갖다 얘기하시는데 참 이상하셔요. 왜냐? 선거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호재들이 나와가지고 선정, 이 투기 수요들이 움직여야 하나도 안 움직여요. 특별히 저는 토지가 전문이니까 하나도 안 움직여. 자, 그 유명한 F 노선을, GTX F 노선을 갖다 얘기하는데도 움직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선거를 얘기하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갖다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또 1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집값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주택 현상은 반대로 보면 돼요. 참 아주 반대로, 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랑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 미래 가치를 평가받는 게, 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니까 앞의 가치가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더 앞의 가치가 재개발이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의 침체가 가속화됩니다. 예전에 계속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젠 뭐냐면, 아이고 돈으로 줘, 땅 필요 없어, 돈으로 줘 라고 우리는 사수 방식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얘기한 대로 아파트가 올라가면 대체 상품이 올라가게 되죠. 오피스텔서부터 연립서부터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대체 상품이 떴는데 우두머리가 아파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대체 상품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 선호도도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 이게 뭐냐면은 단독주택자도 현재 연립용으로 다세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강세인데 이게 또 약세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주택시장의 약세는 토지시장에서 상업용과 공업용이 투자 대체제로 부각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주택은 구원투수예요. 딱 하나뿐이었는 구원투수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주택산업을 정책산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현란한 박수를 받고 무대에 등장하지만은, 자, 무대가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려움을 벗어나면 주택이 되는 건 뭐야? 너는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팽당하는 게 이 주택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은 활성화보다는 안정화가 누르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누르는 건 뭘 누르냐? 가수요를 누른다. 투기 수요를 누른다. 그래서 활성화든 안정화든 결국은 투기 수요의 가수요의 향방이 앞으로 시장을 좌우합니다. 이거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이 가수요, 투기 수요, 이거 보통 수요 아닙니다. 전 국민의 3%뿐이 안 되는 투자에 대한 귀재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임이 아까 얘기한 가수요, 투기 수요인데, 이 모임, 이들의 행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좌우한다. 여지껏 우리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2022년 시장 전망 또한 가수요가 행방을 좌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핵심 경매 실무를 이제 100권을 이제 정가 5만 원짜리를 증정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가셔서 땅꾼 대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록으로 요번에 이제 특강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놔드렸는데, 한번 강남 가격이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보통 얘기하는 퍼스트이어라고 우리는 개표 1단지 있죠. 개포 1단지의 지번이 뭐냐면 660의 1번지입니다. 660의 개포동 1번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게요? 작년도에 평당 5,500입니다. 금년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거의 6,500, 7천만 원대가 됩니다. 공시지가예요. 이 가격이, 자, 우리 땅꾼대학 회원 여러분은 이 가격이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을 빨리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